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모델링 스텔라 분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예문사 한권한성에 나오는 문제고요. 과목 마무리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천체가 은하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요. 이 모형을 이용해서 평가형 데이터가 은하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래에 보이는 CSV 형식으로 생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성능은 ROC, AUC 평가 지표에 따라서 채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CSV 파일이죠. 이 CSV 파일을 제출할 때 0.89, 0.92, 0.78처럼 여기가 1일 가능성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재 같은 경우는 10, 1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10, 10으로 표시될 가능성은 좀 없고 여기에 1일 확률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일 확률을.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코드를 먼저 실행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실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예문사 빅데이터의 데이터셋의 파트 2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열어서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가, 이 코드 예제가 있죠. 데이터 파일 읽기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코딩 넣고 답안 제출할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코드셀을 하나 추가를 해서요.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오면 데이터를 잘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할 때 xtest.shape 그리고 xtrain.shape ytrain.shape 넣어주겠습니다. 프린트 하시고 구분선을 한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른 코드도 아예 좀 넣어주겠습니다. xtrain의 헤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을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xtrain의 info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볼게요. 네, 오타가 났네요. 프린트, 괄호를 안 닫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가 3만 개네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가 7만 개. 그리고 Y 값이 이렇게 보여지죠. 자, 전부 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xtrain 데이터의 헤드 값을 이렇게 보시면 전부 이제 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알파, 델타, U, G, R 뭐 전부 숫자 값입니다. 이렇게 전부 숫자 값으로 존재하고요. 이 숫자 값만 봐서는 현재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인포를 한번 볼까요? xtrain 인포죠. 7만 개의 엔트리가 있고요. 전부 다 null 데이터가 없네요. 그렇죠? null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null 처리를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전부 수치형이고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보들을 한번 봤고요. 이 정보들을 우선 확인했으니까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 xtrain의 기술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describe 하면 되죠. print xtrain의 describe. 자, 기술 통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 데이터로 우리가 뭘 파악할 수가 있죠?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첫 번째 봐야 될 게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값의 비교, 속도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게 컬럼, 변수죠. 변수의 외도를 봐야 되겠죠. 외도.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정도,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알파, 델타, U, G, R의 평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알파가 평균이 177이고요. 델타, U, G, R이 뭐 10단이네요. 레드시프트가 0.5입니다. 단위의 차이가 좀 크네요. 소수점이 있어요. 런 아이디가 4478입니다. 이건 크네요. 단위의 차이가. 리런 아이디도 단위의 차이가 큽니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단위 차이가 런 아이디보다는 작네요. 런 아이디는 7만이었는데 근데 왠지 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아이디 값일 것 같긴 해요. 리런 아이디도 7만이고 그래서 아이디 값일 것 같아서 어떤 수치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7만이잖아요. 카운트군요. 이게 5127이잖아요. 5127. 죄송합니다. 제가 컬럼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여기 런 아이디가 4478, 리런 아이디가 301,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5127이네요. 그래서 여기 레드 시프트는 소수점이고 나머지는 뭐 1000자리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단위의 척도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어떤 그 치우침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침의 정도를 보려면 최소값, 평균, 그 다음에 맥스 값을 보면 되겠죠. 알파, 델타, U, G 뭐 이렇게 있는데요. 맥스 값을 보면 359, 82, 32, 31, 29 뭐 이렇게 나오고요. 민 값이 0 이렇게 나오고 1.8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알파 같은 경우는 이 평균이 177 정도 되니까요. 최소값과 맥스값 그리고 평균으로 봤을 때 대략 평균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겠다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델타는 24하고 마이너스 18에 82잖아요. 대략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는데 레드 시프트 한번 볼까요? 레드 시프트. 자, 레드 시프트를 보면 평균이 0.5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0.0099예요. 최대값이 7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를 아실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이제 곡선 형태가 연봉 곡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봉 곡선. 큰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저 멀리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파저티브 궤도라고 얘기를 하죠. 왼쪽으로 치우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형태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화가 아니라 정규 분포 형태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나머지도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보는데 레드 시프트가 좀 유난히 그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대략 대부분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999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9999. 이 값들 조금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탐색을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마이너스 9999로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이거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상치 탐색이라고 하나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요. xtrain에 u 값 한번 u 값이 마이너스 9999인 애들 그것을 불린 인덱스로 해서 xtrain에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xtrain 이렇게 뽑아내고요.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타가 났네요. u 소문자였죠? 네,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 건이 있는 것 같아요. 53,750번째 인덱스. 한 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G나 Z도 전부 같은 데이터네요. 이거 G도 한번 볼까요? G 53750 인덱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역시 53750이네요. 이 53750은 좀 이상치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셋에서 이상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9999이네를 드랍앱으로일 수도 있지만 식별을 할 때 아예 그것만 빼고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ytrain에서 .roc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9999만 제외하고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짜져 있죠. xtrain.u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짰죠. 자,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시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짜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ytrain 변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train도 같이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xtrain.u가 마이너스 9999가 아닌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자,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xtrain 한 개만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xtrain 프린트 했고요. 네,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를 한 건만 마이너스 9999이네를 한 건만 제외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덱스가 그것만 딱 빠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을 리셋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train.reset index 하고요. drop equal true 하고 inplace를 true로 하겠습니다. inplace를 true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수를 다시 매핑을 시켜줘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inplace를 true로 해서 코드를 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inplace가 true가 됐고 여기 인덱스가 이제 초기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xtrain.describ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rain.describe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9999가 없어졌죠. u, g, z 없어졌습니다. 자, 없어졌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드 요거 잘 이해를 못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드는 뭐예요? xtrain.u가 마이너스 9999인 roc 인덱스 값을 y에서 지우는 거죠.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만 빼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xtrain하고 ytrain을 합쳐가지고 컬럼의 특정 인덱스를 지우고 다시 나눌 수도 있는데 자, 이런 형식으로 ROC를 써가지고 xtrain의 특정 인덱스만 제외하고 ytrain으로부터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고 오는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치를 제거한 거죠. 이상치 제거. 자, 이상치 제거했고요. 프린트문은 추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치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드시프트가 좀 이상하다 그랬죠? 레드시프트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는 시각화라는 기법을 쓰죠. 시각화라는 기법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각화를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레드시프트 자,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트레인의 red shift. 그죠? 그래서 퀀타일을 확인하고요. 퀀타일을 확인할 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를 90%에서 100%까지 있는 데이터만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Q가 in range 90에서 100일, 90에서 100까지죠. 100까지 루프를 돌면서 그 루프에서 나오는 값을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퍼센티지가 되는 거죠. 네, 퍼센티지가 되는 거고요. 이 퍼센티지의 값을 프린트 하겠습니다. 프린트 하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0.9 데이터, 0.91 데이터, 0.92, 0.94, 0.95, 0. 이렇게 해서 이제 100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데이터가 확 커지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 확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0.99부터 1.0까지가 이게 2%잖아요. 2%. 2%만 3이라는 값을 넘는 형태가 됩니다. 2%만 3이 넘는 거예요. 2%만. 이렇게 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파생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1과 0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변수를 추가할 때 우리가 이제 num파이를 임포트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뭐 1과 0 이렇게 여기 값을 배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판다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num파이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변수를 넣기 위해서 num파이를 먼저 임포트 하고요. xtrain의 red shift upper 3이라고 넣어주고요. mp.where 하고 xtrain의 red가 3보다 크면 1 아니면 0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xtest도 똑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xtest를 똑같이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넣어주고요. print xtrain.head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red shift upper 3 해서 컬럼이 하나 파생 변수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0과 1이 몇 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테일을 해보면 되나요? 테일을 한번 테일이 하면 테일 해도 0만 나와 있네요. 아마 이제 1이 몇 개 들어갔을 거예요. 0, 1로 파생 변수가 잘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생 변수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탐색과 이상치 처리, 파생 변수 추가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에서 사용할 컬럼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제할 컬럼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고요. 삭제할 컬럼 지금 잘 모르죠? 넘버 컬럼만 따로 만들도록 넘버 웬만한 건 다 넘버 아닌가요? 알파, 델타, U, G, R, I 이 값들이죠. 이 값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추가를 해주고요. 네. 이 코드를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R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있죠. Z 그 다음에 red shift 이런 값들 예, 얘네들 넘버일 것 같고요.
그러면요. print x train의 tail인데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x train의 info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fo를 보면 레드 시프트까지가 플롯 64잖아요. 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실제로는 숫자 값이지만 숫자 값이 아닌 그 카테고리성 밸류로 취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컬럼을 여기까지 하고요. cat 넣도록 하겠습니다. cat. cat을 넣는데, 자, 여기 보면 run id, rerun id, camcall 뭐 이래가지고 금방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파생 변수인 redshift upper 3까지 카테고리성 밸류로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all y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all y 값은 뭐죠? x train이 아니라 y train info 갤럭시죠? 갤럭시. 네, 갤럭시입니다. 예? 갤럭시라고 컬럼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좀 매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한번 네, 출력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교재에는 보면 calcat라고 해서요. 자, 이거를 x train의 카테고리성 밸류를 as type로 이렇게 해서 string 값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calcat 해가지고 as type 그래서 str 값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걸 str이 아니라 as type에서 뭐 카테고리성 밸류로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as type에서 카테고리성 밸류로 카테고리로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스트링으로 바꿔주느냐? 이게 숫자형이었잖아요. 숫자형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게 숫자형이었기 때문에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xtest도 자,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xtrain에서 딜리트 할 게 없죠. 네, 없는데 만약에 삭제할 컬럼이 있다 그러면 xtrain.drop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caldel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xis를 1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xtrain을 똑같이 해줬으면 test도 똑같이 컬럼을 삭제할 게 있으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뭡니까? 칼럼을 좀 정리를 다 했죠. 네,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를 다 했고요. 자,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류 문제잖아요. 그죠? 분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가 이제 타겟 변수죠. 갤럭시를 기준으로 해서 갤럭시의 0과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컬럼별로 탐색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train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요. 판다스의 concat을 이용해서 여기에 x train과 y train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axis는 1로 주고요. 추적 처리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train df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train df가 잘 합쳐졌는지 한번 헤드를 이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네, 맨 밑에 거 보시면 되죠. 맨 밑에 제가 프린트를 조금 덜 없앴나요? 워닝 때문에 그렇군요. 워닝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갤럭시 값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X 트레인과 Y 트레인이 잘 합쳐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카테고리성 밸류를 탐색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폼을 하나 돌리도록 하고, cal in cal num이라고 하고요. 칼럼에 숫자값만큼, 네, 숫자형 칼럼만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print cal을 해서요. 숫자형 변수가 뭔지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print train df에 df.group by를 해서요. cal y 갤럭시죠. cal y로 group by를 해서 각 숫자형 칼럼에 describ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개행 문자를 이렇게 두 번 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행이 바뀌더라도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좀 넣어줍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오류가 났네요. 언더바 칼이라고 썼네? 언더바 칼이 아니라 그냥 칼이죠. 자, 이렇게 하면 갤럭시 칼럼 제일 위에부터 볼게요. 알파 칼럼이 있죠. 알파 칼럼에 카운트 민 스탠다드 디비 표준 편차 민 1사분위수 2사분위수 이렇게 나오죠. 민맥스까지. 여기 알파입니다. 0 갤럭시가 0, 1로 구분이 되죠. 자, 카운트를 보면 0인 게 몇 개, 1인 게 몇 개 이렇게 돼 있죠. 0인 거 몇 개, 1인 거 몇 개.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이 값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맥스 값이 359. 0과 1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략 이렇게 보면 정규 분포의 형태를 좀 띄는 것 같고요. 자, 델타도 비슷합니다. U 값, 네. U 값도 뭐 대략 이렇게 나오고, G, R, I도 그렇고요. Z도 그렇습니다. 레드시프트의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기 0, 1.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차이가 조금 있네요. 맥스 값의 차이가. 여기 보시면 맥스 값의 차이가 대략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그죠? 네, 0일 때와 1일 때 대략 비슷해요. 정규 분포 형태를 거의 띠면서 대략 비슷한데 레드시프트는 여기 맥스 값의 차이가 조금 확연하게 납니다. 자, 0일 때 맥스가 7.0이고요. 1일 때 1.9네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다라는 건 앞서서도 봤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네요. 이 숫자 값들 중에서 아마도 레드시프트가 이게 이 전체가 은하인지 은하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역할을 크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범주형 변수 한번 볼까요? 범주형 변수 중에서 어떻게 의미 있어 보이는 함수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중 의미 있어 보이는 변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루프를 돌리면 좋겠죠. vocal in cal cat 고요. train df group by를 해서 group by라고 쓰는 group by라고 해서 cal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al y를 넣어주도록 갤럭시 cal y 넣어주고요. 이것에 뭐 평균
한번 볼까요? 평균을 보도록. 그 다음에 소팅을 한번 해볼까요? 이 값은 이제 sort values를 해서 소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 r, y 하고요. y, car, y 하고 sending을 false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프린트. 대행 문자를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행 문자로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이 프린트 부족 처리하고요. 아래쪽에 오타가 있었죠? 프린트. 자, 이거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네, run ID 갤럭시죠? 1인 것과 0인 것 구분이 되네요.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run ID 301 0.59 그 다음에 캠콜 갤럭시 145326 이렇게 나오고 갤럭시 필드 아이디 1과 0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도 1, 0 뭐 이렇게 나오고 레드 시프트는 0.6, 0.000 레드 시프트가 0.0000 이렇게 나와요. 0이 많다는 얘기네요. 레드 시프트 값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레드 시프트가 1인 거는 갤럭시가 전부 0.0000이니까 이건 0이에요. 그죠? 갤럭시 은하가 아니란 얘기.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 캠콜이라는 건 의미가 있죠. 캠콜이 145326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별로 갤럭시 1 확률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나머지는 뭐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변수가 첫 번째 콜럼에서 뭐였어요? 콜럼에서 의미 있는 변수가 레드 시프트였죠. 레드 시프트. 이게 의미 있는 변수였고 그 다음에 콜 캘에서는 레드 시프트 어퍼 3이었죠. 레드 시프트 어퍼 3하고요. 그 다음에 캠콜이었습니다. 캠콜. 자, 이런 변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변수도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모델링 하기 전에 뭘 합니까? 라벨 인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라벨 인코딩을 해주고요. 카테고리성 밸류도 인코딩 해주면 됩니다. 라벨 인코딩을 하려면 scikit-learn에 프리프로세싱 그래서 import 라벨 인코더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이건 모델링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이 되겠죠. 데이터 전처리 라벨 인코더 가지고 오고요. 우리가 원하드 인코더로 할 수도 있지만 라벨 인코더를 쓰겠습니다. 원하드 인코더는 지금 좀 적당하지는 않죠. X 실제 시험장에서도 원하드 인코더보다는 라벨 인코딩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더 단순하잖아요. 자, X 트레인과 X 테스트를 concat 붙이고요. 그 다음에 for in cat 해서요. 카테고리성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라벨 인코더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라벨 인코더를 생성하고요. 엘리 뭐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fit 해서 x에 8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훈련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된 라벨 인코더로 트랜스폼을 해줘야 되겠죠. 트랜스폼 x train 8 해줍니다. 자, 트랜스폼 한 걸 어떻게 해요? 원래 컬럼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켜줍니다. x 테스트도 동일하게 컬럼에다가 매핑을 시켜주고요. 엘리.transform 하고 x 테스트 8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라벨 인코딩을 해주도록 하고요. 라벨 인코딩을 그러니까 x train에 8 8이 아니죠. 8 캐시죠. 8 캣을 헤드 뽑아주고요. 해주기 전과 해주고 난 후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위에 있는 프린트를 안 지워서 헷갈리겠네요. 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위에 게 안 해준 거, 밑에 게 해준 거죠. 네. 이게 카테고리성 밸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 숫자형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숫자형이라서 애매해요. 그런데 일단 이런 값들이 이제 여러 개 중복이 나와 있으니까요. 카테고리성 밸류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성 밸류이긴 하지만 라벨 인코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벨 인코딩을 하고요. 키를 잘못 눌러서 프린트한 것들은 다시 주석처리를. 자, 여기까지 하고요. 라벨 인코딩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 모델링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머신러닝 모델링을 들어가야 되고요. 모델링 첫 번째가 데이터 분할이죠. 데이터 분할입니다. from scikit-learn의 모델 selection 들어가고요. import train test fully 하면 됩니다. 그리고 train test fully에 여기에다가 x train, y train 넣어주시고 테스트 사이즈를 0.2나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0.3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y train의 값이 0, 1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stratify를 줍니다. stratify 해서 y underbar train 이렇게 분리를. 자, stratify는 왜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0과 1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0과 1 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데이터를 분할을 할 때 최악의 경우 어떻습니까? 0인 데이터는 전부 테스트에, 1인 데이터는 전부 트레인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층을 나눠서 골고루 분리하기 위해서 stratify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반환하는 값을 xtr, xvel, ytr, yvel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요. 자, 받은 거를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int xtr.shape로 해볼까요? shape. 그래서 데이터가 잘 분리됐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숫자가 잘 분리가 됐죠. 잘 분리가 됐습니다.
잘 분리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y 값이 이렇게 다차원으로 되어 있죠. y 값이 ytr, yvel이 다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했죠. 분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단위의 척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고요.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되고, import 민맥스를 하거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하시고요. 여기에서 스케일러.fit 해서 훈련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훈련을 할 때 x_tr에 r num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훈련한 다음에 키를 잘못 눌렀어. 훈련한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과 동시에 변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fit transform이라는 게 있거든요. fit transform을 이용해서 훈련과 동시에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it transform. 그러면 xtr의 컬럼이잖아요. 이 값을 동시에 이렇게 훈련과 동시에 받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xvel의 컬럼 해서 scalar.transform 이번에는 이제 변환만 해주면 되겠죠. xvel의 컬럼 넣어주고요. xtest의 컬럼 scalar.transform 해서 xtest의 컬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을 해주고요. 앞서서 우리가 수치형 변수의 describe 기술 통계를 봤었잖아요. 그 기술 통계를 봤는데 사실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거는 레드시프트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전체 데이터를 당연히 다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링을 만약에 해준다면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스케일링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선택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자, 맨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스케일링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수치형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규 분포 형태로 이제 바뀌니까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퍼져 있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레드시프트를 보시면 되죠. 레드시프트가 제일 심했었잖아요. 레드시프트 헤드를 통해서 봤으니까 이거를 헤드 말고 .describe로 보면 되겠네. .describe를 보면 자, 레드시프트 여기 있네요. 자, 레드시프트를 보면 민 평균이 뭡니까? 1.08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7.9 최대값이 8.8 이 정도 되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를 보이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값들을 보면 제가 1.08 뭐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지수죠. 2에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값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까지 해줬습니다. 자, 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는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모델링 뭘 해볼까요? 가장 많이 쓰는 랜덤 포레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상불이고요. import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죠. 클래시파이어 호출하고요. 모델 RF 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RF fit 해가지고 XTR, YTR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오류가 났네요. 클래시파이어인데 FI가 빠졌습니다. 네, 오류가 또 났네요.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 오류는 뭘까요? invalid syntax라고 돼 있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여기 괄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아유, 죄송합니다. 오류를 잡고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도 코드를 짤 때 이런 실수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시고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책에는 코드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xtr에 ytr 하시고요. 여기에 values.ravel.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YTR이 제가 앞서서 이제 YTR이 다차원으로 되어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차원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게 1차원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_tr.values.ravel 이라고 해서 1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차원으로 안 만들어줘도 오류가 안 나네요. 오류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이제 오류를 좀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날 코드도 오류가 안 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한 개 더 만들어 해볼까요? 이게 랜덤 포레스트잖아요. 랜덤 포레스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XGB 클래시파이어를 해볼까요? 클래시파이어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rom xgboost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xgboost 그리고 import xgb classifier.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 xgb 해서 xgb classifier를 가지고 오고 객체를 생성하고 모델 xgb.fit 해서 xtr과 ytr를 넣어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당연히 훈련이 잘 되겠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학습시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데이터가 건수가 7만 건이었잖아요. 실제 시험에 가시면 7만 건까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 실행 자체가 1분 안에 끝나야 되잖아요. 아마 데이터 건수는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21초 만에 끝나긴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XGB 클래시파이어도 훈련이 잘 됐습니다. 훈련이 잘 됐고요. 훈련된 모델로 우리가 모델을 성능을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성능 측정하고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표를 뭐를 쓴다 그랬어요? ROC, AUC ROC 스코어를 쓴다 그랬죠. scikit-learn metric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매트릭스, 그다음에 import ROC, AUC 스코어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모델 rf.predict 바 확률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xvel 하고요. ypred rf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ypred xgb 고요. 모델 rf가 아니고 모델 xgb predict 바 그래서 xr 넣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스코어를 한번 뽑아볼까요? 스코어 RF 스코어를 하나 뽑고요. 여기에 ROC, AUC 스코어를 뽑습니다. 이게
y bar을 넣어주고요. y의 정답이죠. y validation의 정답과 y pred rf의 여기 1이 들어가 있죠. 1은 0과 0일 확률과 1일 확률이에요. 그 중에 1일 확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for xgb ROC AUC for 넣어주고요. 네, y vel 넣어주고 y pred xgb 넣어주고 1일 확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rint for rf와 for xgb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해서 값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게 매번 수행할 때 한 20초 정도 걸리잖아요. 20초. 그러니까 두 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모델을. 네, 모델을 두 개 돌리고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하고 XGB 두 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초 걸리겠죠? 랜덤 포레스트 20초 걸렸고 XGB 한 20초 걸렸으니까 아마 40초 정도 걸릴 겁니다. 아, 28초가 걸렸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데이터의 건수가 만약에 몇만 건이 됐어. 그러면 모델을 여러 개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 안에 코드가 완전히 실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스코어 RF 랜덤 포레스트가 0.993, 그 다음에 XGB가 0.99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XGB가 99.4%가 되는 거니까 더 정확도가 높은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모델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XGB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코드를 한 개의 셀에서 다 작성을 해야 되긴 하지만 수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코드 셀을 하나 추가 더 해서 이 결과를 새로운 코드에서 결과값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제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여기 예시를 여기 제시를 했었죠. 예시 코드를 가지고 와서요. 주석을 풀고 pd.dataFrame 하고요. 여기에 뭡니까? 예측 값을 넣어야 되겠죠. 자, 예측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안 했네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예측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프레드라고 넣어주고요. 모델 언더바 xgb였죠. 모델 xgb predict proba고요. 여기에 x의 테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의 값을 뭐예요? 프로바 1일 확률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가지고 와서 print pred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뿌려집니다. pred. 이 pred 값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pred 값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렌더가 아니고 여기는 갤럭시죠. 갤럭시 넣어주고 pred 넣고요. tocsv 뭐 여기는 수험 번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여기 003000 제 맨 끝에 1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ocsv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tocsv 해가지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우리의 시험장에서는 여기 제출까지 끝내는 거고요. 자, 데이터 확인은 여기 만들어졌죠. 00300001CSV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죠. 자,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점 우리가 문제는 제출했고요. 채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df 언더바 y 해서 pd.read csv 하고요. 일단 여기 정답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답 파일은 어디 있느냐? 예문사 빅데이터의 RES에 셀라 y 테스트 있죠? 이 파일을 쓰면 되거든요.
이 파일에 경로를 복사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파일을 읽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측한 데이터 값을 또 읽어와야 되겠죠. cd.read csv 하고요. 이 파일은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거에 경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두 개 파일을 읽어오는 거예요. 예, 두 개 파일을 읽어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cikit-learn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import roc auc 4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roc equal roc auc score 객체를 생성하고요. 여기서 이제 df y하고 df fred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특정 칼럼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df y info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갤럭시라고 되어 있네요. 갤럭시 df y가 아니고 fred.info도 갤럭시죠. 갤럭시로 갤럭시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컬럼 이름을 갤럭시라고 넣어주도록 주석 처리된 거 맞고요. 풀고요. 위에 프린트 주석 처리하고 df fred도 이제 갤럭시죠.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린트 roc 스코어죠. roc 스코어 헷갈리니까 제가 스코어를 붙이도록. 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채점을 하니까 0.9936 이렇게 나오네요. 99%의 99.3%의 ROC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제출할 때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데이터 파일만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데이터 파일을 읽어가지고 채점자들이 이런 식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좀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